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김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강학습을 통한 보행을 약간 세미나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먼저 일정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인트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휴머노이드 강학습 보행 소개해 드리고, 실제 로봇 실험한 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네 개의 동영상들이 다 강화학습 보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형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ETH 로봇이고요. 첫 번째는 특히 이제 비전 데이터 없이 내재 센서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형이랑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전 데이터를 갖고 이제 산길이나 이제 보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뭐 사실 비전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그 지면 높이 데이터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산을 이제 한 바퀴 돌 수 있다. 뭐 이제 한 시간 동안 보행을 했다라는 이제 연구고요. 이제 세 번째랑 그거 네, 할 때는 그러면 그 비전 가지고 하이트맵 같은 걸 만드나? 네 맞습니다. 하이트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학습을 하는 거겠지? 그 하이트맵 대비 어떻게 놔야 된다? 말을? 네, 뭐 발을 놔야 된다, 아니면 뭐 관절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웃풋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고요. 둘 다 뭐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나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 회사에서 연구를 한 건데, 둘 다 아직 비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전 없이도 뭐 잘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전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이제 뭐 평가하는 성능 지표로서는 이제 로버스트니스, 이제 외력이 얼마나 이제 강인한가, 그리고 혹은 이제 뭐 미끄러운 지면이나 뭐 이제 뭐 딱딱한 지면 이런 그라운드 베리에이션에 얼마나 로버스트하냐 이런 거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성능 지표로서는 이제 벨로시티 트래킹이 좋다, 아니면은 모델 기반 제어기보다 더 빠른 모션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논문들에서 네네. 그 정량적으로 기존 연구들하고 비교가 가능한가? 이런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배럴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배럴 퍼포먼스도 사실은 그게 로봇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 네, 이제 그렇지만 동일한 로봇으로 실험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애니멀이면은 애니멀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던 제어기랑 비교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구현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 뭐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내재 컨트롤러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보면은 애니멀 같은 경우는 그쪽 그룹이 워낙 크니까 네. 거의 모든 지역을 다 구현하는 것 같더라고. 그지? 네.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뭐, 한다 그러면 되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잖아. 음, 네, 맞습니다. 뭐, 네, 그래서 구현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쪽에서는 그러면 다 구현을 해가지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뭐, 가능하겠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관별로 이제 얼마나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읽은 논문 기준이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UC 버클리나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제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약간 미주 쪽으로 이제 연결된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캐나다고, 캐나다랑 미국이랑 이제 구글과 같이 해서 이제 주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ETH랑 이제 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시뮬레이터 개발 쪽 하면서 같이 강학습 쪽으로 손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외에는 이제 에딘버러 대학교나 이제 옥스퍼드나 뭐 CNRS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클리는 하드웨어는 못 사용해요. 버클리는 이제 주로 그 애니멀도 사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족, 네, 애니멀이랑 이 그 캐시 주로 사용합니다. 보행에서는. 네.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기초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강학습이나 이제 옵티멀 컨트롤에서 에이전트가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현재 이제 자신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액션을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액션을 하면은 이제 환경 내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랑 리워드가 생기면은 그거에 따라 다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이전트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한 리워드가 맥시마이즈가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의 리워드가 아니라 이제 누적 리워드가 옵티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최대화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감마는 디스카운팅 팩터라고 해서 뭐 현재 그러니까 뭐 현재 리워드보다 그러니까 다음 리워드까지 이제 점점 디스카운트 하면서 고려하는 그런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런 이제 누적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이 최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J파이가 최대화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밸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조금 수식이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P 타우바 파이가 파이라는 제어기, 이 폴리시를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궤적이 나오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식적으로 보면은 뭐 초기 스테이트가 있었을 때 파이라는 폴리시에 따라서 이 액션을 했을 때 그 현재 스테이트랑 액션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이제 확률론적인 모델입니다. 그 확률론적 모델을 따랐을 때 이 리워드의 누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밸류 펑션이 최대화되기를 원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최적 제어나 이제 강학습 제어의 기본 이론이고 이 밑에서부터 이제 RL이 옵티멀 컨트롤과 다른 점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파일을 어떤 제어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게 이제 먼저 뉴럴 네트워크 제어기를 선택합니다. 이 액터라고 하는 파이 세타, 세타라는 파라미터, 이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미터화된 제어기 파이 세타인 액터를 사용했을 때 밸류 펑션이 최대화되기를 원한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이고요. 그 방법이 이제 또 RL의 그 방법입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 그러니까 경사도를 따라서 이제 최적화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이제 이 파라미터가 세타 K일 때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그 다음 파라미터가 어떻게 될지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뭐 이런 수식들이 잔뜩 있긴 한데, 이제 결국 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이사이 수식들을 뭐 지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액터 파이 세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 세타를 업데이트 하느냐에 대한 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추가가 되는 게 이 크리틱이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은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베리언스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리워드에서 이 크리틱의 값을 빼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좀 의인화하면은 액터가 크리틱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크리틱아, 내가 이제 AT 프라임이라는 액션을 하는 게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 따른 액션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답에 따라서 액터가 이제 다음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액션을 하고 크리틱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강학습에서 액터 크리틱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과 같이 액터는 행동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크리틱은 이 행동이 뭐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액터와 크리틱이 맞물리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PPO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액터가 행동을 하고 크리틱은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터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액터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다시 크리틱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런 크게 봐서 세 가지 블락을 여러 번 하는 것이 강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벡터 업데이트, 크리틱 업데이트를 반복적으로 해서 최적 액션을 찾아내는 것이 강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에서 강학습 보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거기서 그래서 하나만 가장 저희가 간단하게, 아까 거기 액터 네, 크리틱 약간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 전 페이지 거기서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네, 어, 맞습니다. 벡터 업데이트로 끝날 수도 있지 않나? 크리틱의 역할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요. 크리틱, 음, 그러니까 벡터 크리, 업데이트 해결이 안 되는 걸 크리틱으로 해결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사실 이 밸류 펑션이라는 이게 사실 이거를 파라미터화 되지 않은 밸류 펑션을 원래 빼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이제 초기의 크리틱의 값은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값이지 않습니까? 이 파라미터가 아직 학습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크리틱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그 밸류가 얼마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그 값을 어 그러니까 뭐 실제 값으로 학습을 해줘야 되는 녀석입니다. 얘도 이 크리틱도 결국 평가자지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평가자고요. 이 액터가 하는 행동들이랑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밸류 펑션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면 그 값을 학습을 해야 크리틱의 역할이 평가자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에서는 뭐 보행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 있으면은 이제 로봇의 스테이트, 뭐 큐나 큐닷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사용자가 정의한 리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값들을 기반으로 컨트롤러, 폴리시가 이제 액션을 수행을 하고요. 이때 액션은 뭐 예를 들어 토크 커맨드나 뭐 관절 각도 커맨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는 보행을 위한 정확한 리워드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높은 자유도가 있으므로 레귤레이션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는 영상 같이 되게 이상한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절키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게 되고요. 어,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베리에이션입니다. 그 방법으로선 레퍼런스 모션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모션에 최대한 가깝게 하면서 보행을 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이제 위와 같은 아까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이제 이상한 모션이 나오지 않고 좀 레귤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고요.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한 게 이제 딥미믹 2018년도에 나온 유시 버클리의 딥미믹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학습을 성공적으로 보행에 적용한 첫 연구고요.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강학습을 처음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고, 모캡 데이터를 따라가는 목표 관절 각도를 생성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리워드는 모션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모캡 데이터를 따라하는 것이 리워드고요. 하지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해야지 큰 리워드를 받는지를 학습을 합니다. 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목표 관절 각도를 생성해야 하는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펑션입니다. 한 틱의 이제 리워드가 아니라 누적 리워드가 높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관절 각도를 항상 정확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형하더라도 적당히 따라하면서 보행을 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스테이트는 이제 각 링크의 포지션이나 로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이제 리니어 앵귤러 벨로시티가 들어가고요. 액션은 QD가 30Hz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제어는 이제 PD 제어로 이제 1000Hz로 돌아가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위의 다이어그램과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 Q 커맨드가 나오면은 PD 제어기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뭐 보행이나 이제 뭐 원래는 이렇게 이상한 모션이었는데 보행이 이제 좀 더 정갈하게 되고 뭐 백플립도 되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기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깨비에 적용을 했을 때는 모캡 데이터를 그대로 입혔을 때, 그러니까 Q 값을 그대로 입혔을 때는 이렇게 보행에 실패를 하지만 모캡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딥미믹 같은 경우를 딥미믹 제어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보행이 되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게 강건해야 된다고 할까요? 되게 이제 장애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균형을 잡아가면서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뛰는 모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적으로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베리에이션을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캡 데이터가 아니라 심플리파이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레퍼런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 쪽에서 나온 거고요. 리듀스드 오더 모델, 그러니까 슬림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스플링 인버티드 로디드 인버티드 펜듈럼 모델을 사용을 해서 레퍼런스 바디랑 풋 모션을 생성을 하고요. 이제 조인트 앵글도 생성을 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는 레퍼런스 바디 풋 포즈랑 레퍼런스 바디 풋 벨로시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로봇 스테이트, 뭐 Q나 Q닥 값이 들어가서 아웃풋은 이제 레퍼런스 조인트 앵글에서 디비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Q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퍼런스부터 어느 정도 바꿔야 이제 얘가 잘 걸을까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인트 PD 제어가 들어가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베리에이션으로는 이 사이에 태스크 스페이스 액션이 아웃풋으로 나오고 태스크 스페이스 컨트롤러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베리에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층 구조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레퍼런스랑 로봇의 스테이트가 들어가면은 액션이 오퍼레이션 단에서 나오고 그거를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오퍼레이션 스페이스 제어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홀바디 제어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를 하는 것을 다른 베리에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벨로시티 커맨드가 들어가면은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 레퍼런스와 로봇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델타 X,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이스의 델타 단을 만들어서 레퍼런스와 합쳐서 인버스 다이나믹스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풋스텝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조인트 스페이스 액션보다 차원이 더 낮고 그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탐험을 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학습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현을 하려면은 오퍼레이션 스페이스 컨트롤을 저희가 이렇게 학습에 들어가도록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스페이스 컨트롤러가 학습할 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틀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샘플은 더 적을 수 있지만 실제 트레이닝 시간은 뭐 줄어드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 도깨비에 구현을 해봤는데요. 레퍼런스 모션은 제가 구현한 거는 한 개의 풋 트래젝토리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풋 트래젝토리를 들어가면은 이제 액션은 양발의 델타 포즈, 그러니까 델타 X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페이스 델타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페이스 델타를 넣은 거는 이제 커맨드 벨로시티가 들어가면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레퍼런스 모션이 지금 한 개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모션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뭐 2초의 보행의 레퍼런스 모션이다 했을 때 그 2초를 그대로 2초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쩔 때는 뭐 1.6초에 가도록 이런 페이스를 좀 더 빠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페이스 델타를 액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제어기로는 김명주 학생이 구현했던 보행 제어기를 썼고요. 이 C피플 제어기를 이제 파이썬에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바인드를 이용해서 바인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이제 X 벨로시티 커맨드를 넣었을 때 이 파란색이 이제 목표 커맨드 벨로시티고요. 이 주황색이 실제 로봇 속도인데 한 개의 모션 레퍼런스 모션을 넣었을 때 넣어도 이제 페이스를 알아서 바꾸고 풋스텝도 알아서 바꿔서 이렇게 벨로시티 트래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학습의 장점은 이제 로버스트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습을 할 때 액션에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끔은 좋은 행동은 하지만 가끔은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폴리시가 되게 강인한 제어기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외력을 넣었을 때도 외력에 극복하고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베리에이션 2의 조금 다른 베리에이션을 보자면은 이 환경의 하이트맵을 들어가는 비전을 포함한 하이라키컬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동일하지만 비전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우 레벨 컨트롤러를 뭐 모델 기반의 제어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로우 레벨 컨트롤러도 강학습 제어기를 이용해서 위에 단에서 이제 풋스텝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을 따라하는 뭐 큐 디자이어들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강학습 제어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강학습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트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투 리얼 이슈가 있습니다. 로봇에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달리 모델 오차랑 뭐 마찰이랑 딜레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할 때 학습하고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세 가지 큰 방법인데 첫 번째는 시스템 아이디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뭐 링크 맥스나 뭐 액추에이터 퍼포먼스를 정확히 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다이나믹스 랜더마이제이션,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나 다이나믹스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트릭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을 하는 와중에 매스나 이너시어나 뭐 COM 위치나 프릭션, 뭐 개수 같은 것들을 랜더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랜덤하게 학습을 하면은 이 랜덤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모두 가능한 제어기가 학습이 되는 거고요. 이제 로버스트하게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뭐 이제 로버스트 제어 이론에서도 그렇지만 로버스트 하면은 그 퍼포먼스랑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퍼포먼스를 희생시켜 가며 로버스트한 폴리시를 얻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센서 노이즈 이슈가 있습니다. 센서 노이즈를 넣고 뭐 이스티메이티드 스테이트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보행을 할 때도, 그러니까 처음 걷는 걸 배울 때도, 뭐 기어 다니다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천천히 이제 단계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학습에 적용하는 게 이제 커리큘럼 러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이제 벨로시티 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처음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낮은 속도 커맨드부터 천천히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면은 그 옵티멀 퍼포먼스랑 트레이드 오프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할 때 약간 온라인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개념으로 이렇게 랜더마이제이션 한 파라미터 중에 현재 로봇의 파라미터가 어떤 걸지를 추정을 하는 테크닉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로봇 실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 완성도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제 목표는 간단한 태스크부터 시작해서 심투리얼 갭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로 정한 것이 이제 스탠드 스틸,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 스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제 Q 커맨드를 아웃풋을 하고 PD 제어를 하는 방식을 했는데 바로 이제 타워 커맨드를 제어로 하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목표 자세는 이렇게 초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로는 이제 조인트 포지션, 조인트 벨로시티, 바디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는데 바디 오리엔테이션은 롤과 피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션은 33개의 자유도의 토크 값을 액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이제 바디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뭐 바디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조인트 포지션과 속도를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는 250Hz로 돌아가는 제어, 학습한 제어기인데, 사실 250Hz고, 이제 실제 계산 속도는 15 마이크로세크고, 최대 걸리는 시간은 5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하지만 250Hz로 학습을 했지만, 제가 실제 로봇으로 돌릴 때 2000Hz로 돌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네, 봐야 될 것 같지만 250Hz 학습 제어기로 학습을 하고 최대한 빨리 돌려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 뭐 이제 뭐 학습 디테일은 뭐 이런 PPO 아까 말씀드렸던 PPO 알고리즘을 썼고 이제 뭐 학습할 때는 3시간에서 6시간 걸린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스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으로 매스와 이너시아, 이제 프릭션, 시어 앤 포지션을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제어기에 학습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C 제어기로 익스포트 했습니다. 이제 학습된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C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구현하고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식으로 했고요. 이렇게 외력을 줬을 때 이렇게 PD 제어기처럼 이제 어느 정도 로버스트 하면서 몸의 익스턴 지금 너무 크게 줘서 무너지긴 했지만 밸런싱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된 제어기의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원래는 94kg인데 이거를 112kg로 모델을 늘려서 적용을 해봐도 어느 정도 로버스트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로봇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자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외력이 들어왔을 때 초기 자세로 돌아가는 이런 적당한 이제 폴리시가 구현이 되고요. 옆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외력을 줬을 때 돌아오는 이런 거동을 보입니다. 네,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스쿼트를 하는 제어기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랑 조인트 관절 각도, 속도가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라는 변수가 들어갔는데요. 페이스는 스쿼트 전체 모션 중 현재 시간을 나타냅니다. 사실 페이스 대신에 레퍼런스 모션 자체가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쿼트 하는 레퍼런스 모션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뭐 33개의 디멘션이니까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페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액션은 타우 커맨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는 바디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조인트 포지션을 따라하도록 그리고 조인트 관절 속도를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리워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습된 제어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쿼트를 하는 모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디 매스가 똑같이 이제 28kg를 추가를 해도 로버스트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에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는 Q 닷 노이즈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너무 심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4Hz로 넣었는데요. 이렇게 4Hz로 아까 학습할 때는 이 Q 닷 실제 Q 닷으로 학습을 했는데 로봇에서는 이제 4Hz가 들어간 Q 닷으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 렉으로 인한 실패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션에서 힘을 제때 내지 못해서 약간 뒤로 처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Q닷의 로우 패스 필터를 학습할 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Q닷의 실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Q닷의 노이즈를 주고 그것을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친 값을 학습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몇 번 하다가 안 되긴 하는데 첫 번째보다 많이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4번 정도 하고 결국에는 조금 무너지는 거동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어, 차트가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는 네. 어떻게 보면 최초 초기값으로 못 가서 그런 건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뭐, 모델 오차로 인해서, 뭐, 초기 상태로 못 갔고, 그 초기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타우랑 실제 이 로봇에서 뭐, 원래 적합하게 내야 되는 타우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초기 학습을 하면 좀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확인해 보고자 동일한 폴리시를 사용을 했고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동일한 제어기를 사용을 했고, 하지만 상체를 PD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랑 다리는 학습된 제어기를 그대로 썼고요. 이렇게 하면은 로봇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스쿼트를 합니다. 네. 무한히 계속 스쿼트를 하는데, 이 말은 상체의 에러가 하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전신 제어기이기 때문에 상하체가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PD 제어하면은 이제 에러가 없는데, 상체를 강학습 제어기를 쓰면은 상체에 에러가 발생하고 그것이 하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체가 잘 제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체에 심투리얼 갭이 없는 건 아닌 게, 이 파란색이 시뮬레이션에서 스쿼트한 궤적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실제 로봇의 스쿼트 궤적인데, 보시면은 하체에서도 꽤 큰 에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상하체 둘 다 뭐 심투리얼 이슈가 있고, 뭐 상체의 에러가 하체에 프로파게이션 된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확인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은 모델 오차에 더 민감하다라고 느끼고요. 폴리시 아웃풋 QD를 PD 제어하는 것은 이제 모델 오차나 이제 마찰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극복해서 시뮬레이션과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현재 Q에서 이 PD 제어를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에서 다음 QT 플러스 1과 실제 로봇의 QT 플러스 1이 PD 제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토크 아웃풋은 이 토크에서 이제 그대로 마찰이 깎이고 그대로 모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훨씬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 이제 로봇을 그 토크 제어할 때랑 이제 포지션 제어할 때랑 뭐 제어 성능이 다른 것과 비슷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노이즈에 취약한데요. 토크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제어 주기가 필요하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들은 이제 최대 이제 30Hz 정도로 아웃풋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토크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고주파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의 진동이 생길 수 있고요. 어, 말씀드렸던 이제 Q 닷 노이즈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Q 히스토리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모션 자체가 조금 되게 절키했고요. q 로우 패스 제가 시도했던 것처럼 이제 q 로우 패스 필터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빠른 모션에서는 페이스 레그가 너무 심해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는 학습할 때 자체에 이제 q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는 폴리시를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포뮬레이션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q-을 이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링 에러로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학습 쪽인데,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디노이징 엔코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토크단에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유시 버클리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30Hz인데도 Q 디자이얼드의 로우 패스를 필터를 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